안녕하세요. 따뜻한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야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나절을 걸어 내려간 어느 고을 마음씨 고운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말은 없었지만 언제나 한숨을 쉬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지요. 또 딸이구나. 매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들었던 그 말이 아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한숨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아이들을 돌볼 때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지 못했지요. 마치 자신이 이 집안에서 숨 죽여 살아야 할 존재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여보, 진지 드시지요. 어머님, 국이 좀 싱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해라.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모든 말끝이 조심스러웠고 웃음소리조차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소망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단 한 번만이라도 큰 소리로 웃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들릴 만큼 시원하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내는 다시 한번 몸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8번째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요. 혹시 이번에도 딸이라면 시어머니의 낙담한 표정을 또다시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네. 무리하지 말고 몸 잘 돌보시오. 겉으로는 태평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렀지요. 부디 이번에는 그 말끝을 아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점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점쟁이, 이웃 고을의 무당, 심지어 산속 암자의 점술 잘 본다는 스님까지 찾아다녔지요. 집안에는 부적이 대들보마다 붙었고 장독대에는 정화수가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쟁이가 건네준 붉은 천 조각을 아내의 배에 감아주며 말했지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이번 아이는 귀한 기운을 타고났다 하더구나. 용꿈을 꾸었다며. 며느리는 사실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머님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 마음속에는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딸이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말이지요. 10달이 흘러 산달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배는 어느 때보다 불러 있었고 몸은 무거웠지요. 하지만 그녀를 더욱 짓눌렀던 것은 배의 무게가 아니라 기대의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였지요.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알겠느냐? 8번째인데 또 딸이면 우리 집안은 정말 대가 끊기는 게야. 예,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힘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아내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부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눈물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요. 아내의 산달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집 며느리가 이번에 8째를 낳는다지.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겠지. 글쎄, 7번을 딸 낳았는데 8번째라고 다를까. 그래도 점쟁이가 아들이라 했다던데. 아낙네들의 말은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내를 안쓰러워했고, 어떤 이는 은근히 구경거리로 여기는 눈치였지요. 그 소문을 들은 이웃집 박할머니가 떡 한 시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해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쉰이 다 되어서야 늦둥이 아들을 얻었던 터라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지요. 춘이 엄마, 나도 그 마음 다 안다네. 이 떡 먹고 기운 내게. 내가 늦둥이로 아들 낳았듯이 춘이 엄마도 꼭 복 받을게야. 아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번에는 손자를 점지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대를 이을 손자 하나만 보게 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녀의 두 손은 언제나 떨리고 있었지요. 불단 앞에 엎드려 절을 100번씩 올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먹을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아이가 입을 베내쩍 고리를 꿰매면서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이면. 집안 곳곳에는 아들을 점지한다는 부적이 더욱 많아졌고 장독대에는 정화수가 끊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러 뒷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만은 제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희 엄마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함이 곧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마음속으로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일손을 놓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지요. 이웃들은 농담 삼아 물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8째라며? 아들이겠지. 글쎄요, 하늘이 아시겠지요.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의 불러온 배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번에는. 아내는 남편의 말끝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이 가득했지요. 춘희 엄마는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밀한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이 집안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것,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동시에 그녀는 7딸들을 생각했습니다. 큰딸 춘희부터 7째 칠복이까지 모두 그녀의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란다는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란다. 춘희 엄마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자신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이었지요. 그 웃음은 너무나 크고 시원했으며 마을 전체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춘희 엄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녀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산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부산하게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무명으로 호치부를 만들었고 미역을 말렸으며 정화수를 가득 떠놓았지요. 7딸들도 저마다 역할을 맡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큰딸 춘희는 동생들을 챙기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둘째 보기는 할머니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막내 칠보기까지도 작은 손으로 마당을 쓸며 거들었지요.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우리 동생 빨리 보고 싶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춘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경험 많은 산파도 미리 불러놓았습니다. 산파는 춘희 엄마의 배를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이 배는 아들 배가 틀림없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환한 얼굴을 보였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을 떠다 주었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소. 조금만 더 힘내시오. 춘희 엄마는 그 순간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7딸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남편의 따뜻한 손길,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눈빛 모든 것이 고요하고 온화했지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출산의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밤중에 춘희 엄마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가 조이듯 아팠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소?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고 남편은 급히 산파를 부르러 나갔지요. 7딸들도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의 방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춘희 엄마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버텼지요. 산파가 도착했고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산파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방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크게 심호흡하시고 힘을 주시오.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 엄마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으아. 평생 작은 목소리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의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 컸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희 엄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숨은 거칠어졌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산파의 동료가 이어졌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희 엄마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의식마저 가물거렸지요. 아니, 어찌 된 거요?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산파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가 거꾸로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7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불렀지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춘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 번 힘을 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7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산파가 외쳤지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시오. 기적처럼 아이는 몸을 틀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춘희 엄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파의 외침이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요? 아이가 어떻게 되었소? 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드님입니다. 그 순간 이 집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손뼉을 쳤고 춘희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파를 바라보았지요. 정말입니까? 춘희 엄마, 이거 봐요. 사내 놈이 확실해요. 틀림없는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춘희 엄마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울음이었는지 웃음이었는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작은 목소리로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와, 하하하하, 으흐흐. 웃으며 울고 울며 웃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시원했으며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마당을 넘어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춘희 엄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아하하, 아들이야, 아들, 우리 아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 안도, 해방감, 그리고 감사함까지 말이지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손자다, 우리 집에 손자가 태어났다. 두 여인의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고 집을 넘어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지요. 마당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산파가 아들을 보여주니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라니. 7 딸들도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동생이야, 남동생. 우리 집에도 남동생이 생겼다. 우리 집에 도련님이 오셨어. 야, 우리 엄마, 이제 고생 끝났다. 엄마의 마음, 고생을 잘 알고 있던 딸들이 더 기뻐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딸들의 환호성이 아버지의 감격과 어머니의 웃음과 할머니의 감사와 뒤섞여 집안은 시끌벅적 완전 잔치집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른 새벽의 고요를 깨트렸고 마을 전체를 깨웠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춘희 엄마가 아들 낳은 게 맞소. 아고, 드디어 이 집에 경사가 났구만. 춘희 엄마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담장을 넘지 못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대문 위에 지프로 엮은 새끼줄에 빨간 고추와 숯을 엮어 걸어놓고 소원을 이룬 벅찬 마음에 한바구음을 웃었습니다. 춘희네 집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구만. 8째의 아들이라니.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드디어 복을 받았구만.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춘희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축하 선물을 들고 있었지요. 떡을 들고 온 이웃 아낙네, 미역을 싸들고 온 할머니, 쌀을 지고 온 동네 총각까지 모두가 춘희네 집 대문 앞에 모였습니다. 춘희 할머니 원푸셨네요.
정말로 축하해요. 하하하하. 대단하네, 대단해.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어. 심지어 마을 상역군들까지 북을 들고 나타나 둥둥둥 북을 치며 축하했습니다. 아들 낳았네. 아들 낳았어. 경사로세, 경사로세.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7달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춘희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밖에서 들려오는 축하 소리, 북소리,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춘희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이름을 복둥이라 지었습니다. 복이 왔다는 뜻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지요. 복둥이 엄마야, 몸조리 잘해야 해. 미역국 더 끓여줄까? 복둥이 엄마, 무리하지 말고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복둥이 엄마, 그간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대를 잇게 되었소. 7달들은 동생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큰딸 춘희가 복둥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면 둘째 보기가 기저귀를 갈아주었지요. 셋째 삼순이는 아기 옷을 빨았고 넷째 사월이는 요를 말리고 다섯째 오복이는 아기 방을 치우고 여섯째 육이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막내 칠복이는 아기 곁에서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복둥아, 누나가 안아줄게. 동생아, 응가했니? 누나가 갈아줄게. 우리 복둥이 참 예쁘다. 7자매가 서로 복둥이를 돌보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집안의 중심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3-7일이 지나고 복둥이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지요. 떡과 국수가 가득 차려졌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곱게 단장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음식 많이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담장을 넘지 못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았지? 복둥이 엄마도 복을 받았어. 예, 할머님 덕분입니다. 복둥이 엄마는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복둥이 좀 보시오.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어디 있겠소. 남편도 아내 곁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둥이 엄마 수고했소. 정말 고맙소. 7달들은 동생을 둘러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복둥이 무럭무럭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그 순간 복둥이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은 단지 아들을 낳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였고 큰 목소리로 웃을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목소리로 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복둥이네 집에서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둥이가 두 돌이 지나는 무렵 어느 봄날 복둥이 엄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둥이가 응가를 하자 그녀는 주저없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둥이 아버지, 복둥이 기저귀 좀 가져다 주시오. 복둥이 아버지, 복둥이 속바지도 좀 가져다 주시오. 복둥이 아버지. 복둥이 엄마의 목소리는 담장을 훌쩍 넘어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7달들은 엄마의 큰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소리에 깔깔 웃어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들었어. 우리 어머니 이제 정말 달라지셨어. 하하하, 아버지 얼굴 좀 봐. 딸들의 웃음소리도 덩달아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복둥이 아버지는 기저귀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왔지요. 여보, 가져왔소. 여보, 속바지도 여기 있소. 예, 서방님, 고맙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기저귀를 받았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웃음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마루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7달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큰딸 춘이는 복둥이를 업고 있었고 나머지 딸들은 동생 곁을 맴돌며 웃고 있었지요. 복둥아, 누나가 등에 업어줄게. 복둥아, 이리 와봐, 꽃이 예쁘지? 복둥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7달들이 모두 나의 복이었구나. 춘이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둘째 복이는 동생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삼순이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고 사월이는 요리를 잘했지요. 오복이는 글을 배워 편지를 썼고 육이는 노래 솜씨가 좋았으며 막내 칠복이는 온 집안을 웃음으로 채웠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부끄러워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7달들은 모두 건강하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몰라봤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둥이 엄마, 내가 미안하네.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어.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야, 나는 손자만 바라다가 손녀들의 소중함을 몰랐어. 이제 보니 7달이 다 복이더구나. 춘이부터 칠복이까지 모두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7달과 복둥이 아들, 그리고 부모와 할머니까지. 11식구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복둥이 엄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담장을 넘은 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웃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복둥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마을 부녀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복둥이 엄마가 마을 부녀 회장을 맡아야 합니다. 이분만큼 집안을 잘 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7달과 한 아들을 키우면서도 집안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든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추천에 복둥이 엄마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마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했고 눈빛은 빛났습니다. 7달들도 저마다 마을에서 인정받는 처자가 되었습니다.
큰딸 춘희는 바느질 솜씨로 이름났고 둘째 복이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 마을의 선생님처럼 여겨졌지요. 다른 집에서도 아들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둥이네 집을 보게. 딸 7의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화목한가. 딸도 아들 못지않게 귀한 자식이지.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목소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냈고 다른 며느리들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부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억압과 편견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복둥이네 집은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복둥이 엄마의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복둥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큰딸 춘희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복둥이 엄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아, 시집을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 목소리를 작게 만들지 마라. 예,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춘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복둥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7딸은 저마다 출가하여 행복하게 살았고 복둥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 딸이든 아들이든 다 귀한 자식인 것을. 복둥이 엄마는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는 마을의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박할머니가 복둥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복둥이 엄마, 내 말 기억하나? 기죽은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안에 세복이 들어온다고 했지. 예, 할머니.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자네 이야기였어. 자네 목소리가 담장을 넘은 순간 진짜 복이 찾아온 거야. 복둥이 엄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다시 한번 담장을 넘어 마을에 퍼져나갔지요. 복둥이 엄마의 목소리는 한 집안을 바꾸었고 한 마을을 바꾸었으며 결국 많은 여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기죽은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 집안에 세복이 들어온다네. 야담 라디오 재미있으셨나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